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, 내가 지금 가난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돈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돈 때문에 난감해지는 일을 겪기 전까지는 대부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가난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.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회가 평등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각자 부모님 배경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끈기도 사람마다 달라요. 내 타고난 성격부터가 이미 불공정하게 태어난 건데, 근데 내가 이걸 부정하면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고, 사실 이걸 인정하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.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,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인데, 저도 이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일할 곳을 찾아봤거든요. 근데 사실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호텔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, 그때 제가 인생 처음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껴봤어요.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데 하루 8시간이라고 제가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일당으로 계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됐거든요. 한 달 근무 스케줄을 풀로 채워도 월급이 1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. 서울에 있는 5성급 1등 계열의 꽤 규모가 큰 호텔이었는데, 일단 한 끼 가격이 제 일당보다 비쌌고요. 가끔씩 좋은 와인이나 비싼 메뉴를 시키는 테이블은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나오는 테이블도 있더라고요. 여기서 처음 허탈함을 느꼈던 게, 아니 저 사람이랑 나랑은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내 인생은 저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건가? 여러분들은 부자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?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. 이 돈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건가? 일단 자본주의에서는 소득의 종류가 4가지더라고요. 남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면서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, 그리고 일한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벌게 되는 사업소득,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굴리면서 돈을 버는 재산소득,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이전소득, 이렇게 4가지인데, 저는 일단 흑수저였으니까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저랑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고, 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었거든요. 근데 이걸로 부자가 되려면 이 2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먼저 근로소득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써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. 그러면 근로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24시간 일하기? 더 많이 일하기? 이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건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.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일을 더 많이 하자가 아니라 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건데, 누구는 같은 일을 해도 시간당 10만 원의 가치를 하고 누구는 만 원도 안 되고,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일한다고 정답이 아니더라고요.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이상 절대 같은 시간을 써서 부자가 되긴 어렵겠더라고요. 2번째는 사업소득인데, 가난한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부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부자들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시간이 주어져도 그거를 노동에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.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사업소득으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려보면,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법부터가 잘못됐어요.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, 돈을 없애는 건 소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근데 투자라고 해서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, 그럼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어디냐?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. 나 자신한테 돈을 써도 내가 나를 배신할 일은 없으니까. 이렇게 확실한 투자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. 한 달 개고생해가지고 월급이 300도 안 되는데 할부로 차를 사고, 근데 그 차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까요?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이 뻔한 얘기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비용을 비싸게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나중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, 그게 설사 한 달 월급이나 2달 월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거든요. 보통 뭔가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 일을 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, 돈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. 내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는 건 소비,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개발하면 투자. 이 너무 쉽고 당연한 것도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놓고 돈 벌기 힘들다고 투자하고 있어요. 2번째는 주변 환경인데요.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. 가난은 되물림이다,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인데, 내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이 돈을 지키고 버는 방법에 대해서,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.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처럼 하루를 사는 게 되게 당연해져요.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의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,
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고 주 5일 워라밸 챙겨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. 근데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? 주말에 내 가치를 높이려고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?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학교 다닐 때 모범생들 공부할 동안 나는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낮은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성인 돼서도 하고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. 그 안에서 저절로 내 가치가 올라갈까요? 한번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. 주변을 둘러보시고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,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어떤 성장을 위한 독서 모임이라든지 성장 모임 같은 데라도 한번 나가보세요.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노력하게 사는지를 보면 아, 이 주변 환경 세팅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, 이런 얘기를 들어도 결국 실행을 안 해요.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, 맞는 얘기네, 그걸로 끝나버려요. 근데 아는데 왜 안 해요? 부자들이 하는 거는 부럽고 배 아파하면서 정작 나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고, 만약에 지금 본인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거나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발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